그 자체가 또 처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고 사건으로 시작했는데 뭐 형사 사건으로 가기도 해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신동영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나를 해고하려 할 때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나를 해고하려고 한다, 또는 해고하려고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직원들이 좀 당황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경험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사직서를 쓰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직서를 쓰시게 되면 또 부당해고 사건을 했을 때 회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사직서라는 건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인을 하고 나서 뒤에 한참 있다가 또 해고된 다음에 나 해고됐다라고 하면, 야, 그때 너 사직서 썼는데 왜 지금 와서 딴 말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근로자분들은 억울하시겠죠. 그거는 그런 의미인지 모르고 썼다, 또는 어쩔 수 없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법에서는 그런 걸 따지지 않거든요. 그냥 사직서 써놓고 뒤에서 딴 말 한 사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직서는 가급적이면 해고사건 입장에서 또는 해고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직서를 쓰지 않으시는 게 일단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고 통지서를 달라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따져보셔야 돼요. 해고 통지서를 달라고 해서 받는다는 거는 내가 해고당했다는 거를 명확하게 하는 조건은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나중에 당신 해고한 거 아니야 라는 거를 부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기도 하는데, 반면에는 부당해고를 따질 때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은 해고 통지서를 받았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안 주고 해고를 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무조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엄청 유리한데, 해고 통지서를 달라고 하면 그 기회를 근로자 스스로가 포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해고 통지서를 안 주면 무조건 해고 사건 가면 이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달라고 하는 게 꼭 좋은 상황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해고 통지서를 달라고 하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고 사건이 진행이 된다면 회사 내 규정을 정확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규정에 해고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떤 절차가 있는지, 초심을 진행하고 재심을 하고 인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내가 정확한 절차를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술 기회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부당해고 사건 갔을 때 또 유리하게 절차 위반을 주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회사가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해고 당하시기 전에 좀 모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오게 되면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 회사 이메일이라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내가 그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죠. 다만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불법적으로 자료를 유출하시거나 하시면 그 자체가 또 처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고 사건으로 시작했는데 뭐 형사 사건으로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 사람이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자료를 유출하고 뭐 공포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일과 관련되어 있는 일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료들은 사건에만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분쟁에 또 휘말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가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 그 다음에 그걸 반박할 수 있는 내가 권한이 있는 자료들만 보관을 하시고 사건에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 녹음도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녹음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사 담당자랑 얘기를 하거나 팀장이랑 얘기를 했던 대화는 녹음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저 인사 담당자랑 사장이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몰래 뭐 청취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거는 쓰시면 큰일 납니다. 당사자 간에 녹음하시는 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당사자 간에 녹음됐다고 그래서 그걸 함부로 사용하시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녹음을 한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내 부당해고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는 목적, 그 목적으로만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게 되면 또 별도의 또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 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냥 목적에만 맞게 꼭 쓰실 수 있게 녹음 자료가 있다면 그거는 제한적으로만 사용을 하시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고 절차 중에 감정 때문에, 왜냐면 회사가 막 거짓말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막 감정이 격해서 뭐 욕을 하신다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신다고 하면 또 그거 자체가 또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해고 절차가 진행될 때는 오히려 더 근무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말과 행동도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건 아는데요. 어쨌든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려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억울하시면 그런 말과 행동은 정말 주의를 더 하셔야 됩니다. 약간의 감정 표현은 상관이 없겠지만 과격한 것들은 나중에 빌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고되는 날까지 자기의 일은 끝까지 더 잘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래야지 사건 과정에서 책이 안 잡히겠죠. 꺼리를 주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혹시 부당해고로 인정받아서 복직을 하시게 되면 다시 그 일을 하시거나 다시 그 사람들과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뭐 깽판 치고 나오면 다시 가서 일하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고되는 날까지 어렵지만 내가 다시 복직할 마음이 있다거나 사건을 꼭 부당해고로 인정받고 싶다고 하시면 일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협상 조건이 제시가 된다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복직을 하셔도 뭐 다른 부서로 간다거나 이동이 가능하니까 복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당해고로 인정받아서 복직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좀 불편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막 정말 노동위원회든 뭐 법원이든 막 정말 막 싸웠던 사람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하기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뭐 실업급여 처리, 뭐 위로금, 근데 그게 뭐 그래 내가 억울하지만 이 정도 받고 내가 다른 직장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게 좋다, 이런 조건에 부합이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정리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억울하니까 부당해고로 인정받아서 복직을 하는 게 꼭 다는 아니실 수 있다는 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해고를 당하셨고 협상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3개월 내 구제 신청을 합니다. 해고를 당한 이후로 3개월 내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3개월 꽉 채워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3개월 지나고 사건 진행되면 최대 5개월치 임금을 받으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원직 복직 결정이 되시면 그 해고 기간 동안 못 받았던 임금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실 문제는, 그럼 3개월 동안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노동위원회 사건에 갔을 때 아니 억울하시다며 3개월 있다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해서 진위가 약간 의심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돈이 목적이신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기간을 쭉 늘려가지고 돈을 받겠다, 복직 의사는 없다, 그거는 사실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직 복직을 안 하시더라도 뭐 두세 달치 월급을 받고 부당해고로 인정받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고 또는 뭐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이런 것들로 해서 채우면 되지. 뭐 두세 달치 한두 달 월급 더 받기 위해서 3개월 꽉 채워서 구제 신청하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고를 할 것 같은 낌새가 있다거나 또는 해고 사건이 진행되는 초기라면 전문가랑 좀 상담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 상담을 하실 때는 무료 상담보다는 정식으로 상담료를 지불하시고 상담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무료로 하게 되면 그 대응하시는 노무사님도 그렇고
또는 물어보시는 분도 이게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페이하시고 정확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사건을 이기고 또는 복직을 하셨을 때도 더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가랑 유료 상담을 하시고 사건을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